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사연 많은 남자 예술분재원 상머슴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예술을 역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예술에서 예술운영 초창기에 제가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육송 한 주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 나무는 저한테 인생의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2개씩이나 안겨준 굉장히 의미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술에서 오래되었지만은 나무가 조금 부대꼈는지 아직 완벽하게 작품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직 세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 계셨겠지만은 화분도 지금 현재 깨져 있죠. 이 화분 부 감독님이 깨먹었어요? 아니? 물론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무조건 아니지. 네,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을 하겠죠. 네. 네, 발뺌을 한다는 얘기는 했다는 얘기죠. 모르지 그걸. 아니죠. 발뺌을 한다라는 얘기는 부정하는 게 아니고 발뺌을 했다라는 얘기는 하고도 안 한 척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 언제 깨졌는데? 부 감독님 왔을 때 깨졌을 것 같아. 뭔 소리야? 내가 난 덮어 씌워야 되니까 일단은. 아니 난 들기 전까지만 해도 깨져 있었어. 자, 나무가 워낙 커가지고 이런 나무를 보면은 제 키가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러러 봐야 돼요. 자, 이 작품은 일단은 이번에는 나무를 좀 정교하게 다듬으려고 그럽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나무는 앞뒤가 따로 없죠. 네. 이렇게 봐도 이쁘죠?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싹 돌려서 이렇게 봐도 이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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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이렇게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 가지가 일지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안 보여서 확 틀어버리면은 뭘까?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연을 간직하고 이제 바톤을 우리 부감독님한테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감독님이 잎 다 뽑고 그 다음 가지 채사 거리 다 해가지고 이 나무 진 면목을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그럴 예정이죠? 그러죠. 네. 그래서 오늘이 11월 5일 아마 11월 6일까지 이틀 걸리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우리 부감독님을 좀 혹사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죠? 이 나무 채사 그리는 거. 재미는 있을 것 같아. 네, 재미는 있겠죠. 일단 마디 사이도 짧고, 그죠? 나무 수영도 재밌고, 그리고 예술 아니면은 이런 나무 어디에서 쉽게 채사 걸어보겠어요. 그죠? 그러죠. 일단 우리 부감독님한테 맡겨놓고 나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완성 후에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미인 박윤재입니다. 아니죠. 머슴 싫어. 아이. 머슴 싫어요? 네. 저희 이파리를 소나무가 관리하기가 쉽냐, 잡목이 관리하기가 쉽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잡목이 쉬워요. 누구는 소나무가 더 쉽다라고 그러는데, 저 일일이 저렇게 솔잎 다 뜯어내야 되고, 여름에 단엽해야 되고. 아니, 근데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잡목도 또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나무가 또 망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긴 잡목도 1년에 지금 손이 4번 간단 말이에요. 그러죠. 최소 그것도 4번이지, 최소. 근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한 나무가 4시간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잡목도 이렇게 크게 또 기르는 게 없다 보니까 소나무 같은 게 아니요, 좀. 있어, 예설에는. 예술에는 있는데, 그래도. 길어도 1시간이거든, 가지 자르는 건. 네. 근데 이건 뭐 4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근데- 뽑기만 하면 4시간까지는 안 걸리는데, 이제 철사거리까지 마무리하고 뭐 하려면 이제 좀 더 걸려서 그러지. 그 지금 단풍이 노랗게 들었는데 지금 나무 약해져서 그래요? 아니, 이제 이게 해묵은 잎이
묵은 잎이라 그러는 거죠? 네. 이제 묵은 잎이 이제 솔잎이 이제 그 뭐 낙엽이 져가지고 이제 떨어지겠죠. 지금 노랗게 물든 잎이 작년 잎인가요? 재작년 잎인가요? 재작년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재작년 잎이에요. 작년 잎은 아직 파랗게 붙어 있는데 솎아낼 때는 뽑아냈죠. 작년 잎까지 다 솎아내죠. 예, 다 뽑아냈죠. 그러니까 지금 노랗게 이렇게 보이는 이 잎들은 그 전년도에 안 했다는 얘기지, 이 뽑기를. 하긴 했겠죠. 근데 빼먹었죠. 아니요. 이거는 근데 안 한 것 같아. 이 노란 잎이 너무 많은데? 노란 잎이 너무 많아요? 네. 그냥 예술적인 눈이 작아서 그런다라고 감안을 해주시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서 예, 이 우리 부감독님이 지금 열심히 잎을 뽑고 있는데 뽑고 나면 느낌이 뭔가 달라지죠. 그렇죠. 어떻게 달라지죠? 일단 더 싱그럽고 노란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잎을 묵은 잎을 뽑아내므로서 그 좀 안이 좀 시원해지고 또 단아해지고 근데 이거 안 해도 된가요? 글쎄 뭐 안 해다고 그래서 뭐 죽는 건 아닌데 예, 이제 관상에서 이제 관상미가 좀 떨어지고 예. 뭐 그렇다고 이거 노란 뭐 단풍 본다고 이거 굳이 뭐 저거 할 것도 없고 깔끔하게 좀 정리가 하려면은 뽑아주는 게 전체적으로 관상미는 낫겠죠. 이게 모습과 상모습의 차이죠. 왜요? 이 솔잎을 이렇게 뽑아주지 않으면요, 솔잎이 떨어지잖아요. 예. 솔잎이 떨어지는데 이 솔잎이 땅으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 몇 년 동안 묵혀두면은 솔잎 사이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햇볕 바람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그 솔잎이 마르는 원인, 가지가 마르는 원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까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낼 때 확실히 뽑아갖고 땅바닥에다 던져놓지 않으면은 얘들이 나중에는 쌓여서 가지 위에 이렇게 접체돼 가지고 이제 저기 한다는 얘기죠. 그죠. 속가지를 마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도 이쁘게 보려고 그러면은 해마다 이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정원에서 보고 왔잖아요. 작년에 작업을 안 해줬더니 안에 솔가지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은 소나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묵은 잎 싹 뽑아주고 불필요한 가지, 또 죽은 가지, 그 다음에 단엽하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온 거 있죠? 이렇게. 그건 이제 가위로 다 잘라야죠. 그것도 철사 걸면서 아마 다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깔끔하게 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이제 병행이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는 없죠. 아니 뭐 입속기만 하는 거 이런 거는 입속기만 한다면 한두 시간이면 끝나지 않나요? 그잖아요. 2시간은 좀 더 걸릴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2시간은 걸리겠지. 가지 수가 많아서. 2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제 실력으로는 2시간 50분 정도. 그다음 우리 부감독님 속도로는 3시간. 아니요. 자, 그러면 지금 3시 24분인데 우리 부감독님이 이거 얼마 만에 끝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선생님 마냥 대충 하면 우리 저 2시간이면 끝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또 약점을 또 치고 나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뽑다 보니까 우덜은 꼼꼼하게 용서가 안 뽑는 거, 꼼꼼하게 뽑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지금 잎의 길이가 똑같지 않아요? 마치 잘라낸 것처럼? 오, 대단합니다. 이게 시간차 단엽을 했어도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어쩌다 하나씩 이거 도자한 것 빼놓고는 되게 잎이 아주 균등합니다. 균일하게 아주 잘 단엽이 잘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마 한 열흘 정도는 좀 빠른 것 같죠. 단엽 조금 시기가 길어요. 한 1cm 정도? 2cm? 1cm나 2cm. 그 정도 긴 것 같아요. 자, 몇 시간 걸렸습니까? 약 2시간 걸려서 일단은 잎 뽑기를 다
다 했고. 좀 더 걸린 것 같던데?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2시간 더 걸렸는데. 그럼 2시간 30분? 에이. 자, 잎을 뽑으면서 나무 개작 방향을 좀 정했죠. 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정했죠. 어떻게 첫살을 걸을 예정이에요? 일단은 요거를 좀 숙여서 좀 눕혀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쪽까지도 네. 좀 전체적으로 네. 좀 많이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로다가 다 쳐 올라가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이게 뭐 자연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요? 정답. 맞습니다. 모든 나뭇잎은 햇볕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위로 자꾸 올라가요. 근데 이제 원래 자연수는 그래 위로 올라가는 힘하고 이제 겨울에 눈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지는 겁니다. 처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 분재는 눈 맞을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하우스 안으로 다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지들이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작하는데 얼마나 지금 시간을 예상하십니까? 요거는 꽤 걸릴 것 같은데, 이것도 하루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하루 정도? 예. 자, 그런데 나무 한번 돌려봐 보시죠. 그 이후에 뭐 잎 뽑기 하면서 이 나무에 대해서 뭐 느낀 거 없어요? 일단은 하여튼 나무가 좀 특이하게 생겼고, 네. 그 다음에 뭐 하게 이게 뭐 예솔에는 뭐 특이하지 않은 건 없지만, 왜 이렇게 예술에는 특이한 나무들이 많죠? 그거는 선생님이 하여튼 특이한 것만 좋아하니까 뭐, 제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요런 나무를 또 좋아라 하시니까, 네. 아주 전형적인 뭐 이런 게 별로 없고, 하여튼 좀 특이하게, 원사님도 이런 특이한 나무 좋아하십니까? 요런 수영은 조금 그래도 좀 별로고, 네. 그래도 좀 특이한 거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좀 이리 좀, 뭐라 해야 되나, 억박자 안 나고 좀, 단정하고, 네. 좀 정직하고, 또 요런 걸 또 우리는 좋아하죠. 그러니까 나무도 거짓말을 하나 봅니다. 정직한 나무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곡 같은 것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되고, 이거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크잖아요, 이거는. 나무가 커서. 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우리 부감독님 말을 요약을 하면은 쉽게 말해서 나무 정통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좀 특이하게 생긴 거. 정통 스타일 중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그런 나무를 좋아하는데 예솔지기는 이렇게 생긴 것처럼 삐딱하게 생긴 그런 나무들을 좋아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러죠. 자, 이렇게 개성이 강한 나무를 좋아하는 예솔지기하고 정통목을 좋아하는 정통 스타일을 선호하는 우리 부감독님하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 궁합은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나무가 이런 것도 보면은 참 재미있으니까 예? 이게 또 뭐 흔한 나무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지요 나무가. 근데 이 나무가 지금 예술 기념비적인 나무거든요. 아주 예술 초창기에 들어왔던 나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게 가지가 많지가 않죠. 네. 왜 그래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화분이 조금 적은 것 같고요. 네, 화분 사이즈가 적다. 그러니까 나무 크기에 비해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하여튼 나무에 비해 나무 이 뿌리가 지금 거의 꽉 찬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도 5cm 정도만 더 키우면 그러죠. 5cm 가로 세로로 5cm 정도만 좀 더 나와 버리면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미칠 텐데? 그래도 미치더라도 그게 낫지 않을까요? 예? 나무는 세력이 강해야 그래도 좀 가꾸고 싶은 대로다가 가꿀 수가 있고
또 뭐 막말르기에서 좀 가지를 좀 하나를 자르더라도 좀 강했을 때 잘라야 네. 좀 저기 하니까 나무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력이 약하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세력은 약한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또 다른 나무에 비해서 또 엄청나게 또 강한 아니고 한 중간 정도. 지금 분갈이를 재작년에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분 가운데 이렇게 금이 가나가지고 깨졌는데 분이 깨지면서 지금 저희가 한 해를 버텼거든요. 봄에 분재 정원에다 내놓다가 실수로 깨졌는데 중간에서 분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제서야 우리가 분을 구해왔잖아요. 예. 깨져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상태로는 했는데 이렇게 깨지고도 얘들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일단은 분이 뭐 뿌리가 움직인 건 아니고 여기도 보면은 또 그대로 그 화분의 모양에 맞춰서 맞아 흙이 흘러내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여튼 이 나무도 밑동이 굉장히 특이하고 줄기의 흐름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나무죠. 자, 이 나무 지금부터 이제 철사거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려 3일간에 걸쳐서 이틀 반나절 이틀 반나절에 걸쳐서 작업을 완수를 거의 다 했죠? 예. 이제 조금 방향 수정만 하면은 예. 이제 될 게 같습니다. 자, 뭐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저는 다 아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혹시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어렵다는 것보다도 네. 철사를 늘 다갔다 보니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이 든다는 거지. 그냥 장가지까지 다 걸었으니까. 장까지까지 전부 다 철사를 걸어서 수영을 완성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수간부만 약간 지금 아직 지금 활용점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가 정면이 약간 바뀌었죠. 예. 지금 나무가 원래는 지금 이 정면이 이쪽으로 할 것인가 이쪽으로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은 뿌리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경향 때문에 약간 거시기 한 것이 있었죠. 좀 불편하죠. 좀 불편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방향을 갖다가 이 방향으로 잡았었는데 이 방향으로 잡으니까 가장 문제가 뭐였는지 제 하단을 가지였죠. 예. 하단 가지하고 하단 가지가 너무 뒤로 제껴 있어서 가지고 지금 이걸 앞으로 여기서 그 감아서 당기면서 지금 이걸 했는데 이게 지금 철사가 7mm, 8mm 8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철사를 감았는데 4개를 감았는데도 이게 지금 딸려오지가 않아서 지금 요렇게 더 지금 감는데 이렇게 감을 때는 여기 지금 그 쇠파이프 있죠? 예. 가는 파이프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단단한 파이프여가지고 스텐 파이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감아가지고 요걸 밑으로 철사를 해서 하는데 화분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은 마무리를 안 했죠. 예. 근데 이게 조금 더 앞으로 와줘야 된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오면 된다. 필요도 없고.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도 이 굵은 철사들 감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배열을 좀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관은 지금 철사만 감아놓고 아직 안 만들어 놨는데 여기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 높은 것 같고 여기 높죠. 그래서 요 약한 것이 수관이 될 수 있도록 수관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세워서 굵은 걸로 감아놨어요. 혹시나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느낌, 요 하나만 감아놔. 이게 나무가 크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행동이 자유스럽지 않은데, 어쨌든, 이 끝에 가지만, 끝에 수감만, 이렇게 조절을 해도 느낌이 확 달라져 버리죠. 그러죠. 완성됐죠? 자, 완성됐고, 또 정면이, 바뀌었다라고 그러는데 정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줄기의 곡을 잘 살리면서 저것이 하단이 앞으로 좀만 더 당겨서 오면은 이게
요 정도까지만 오면은. 예, 그 정도만 오면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당겼는데 그렇게 당겨 오면은 여기하고 이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내려야 돼요. 이게 조금 더 내려가지고 여기 간격을 좀 둬야 됩니다. 그래야 통풍도 좋아지고 햇볕도 고루 잘 되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더 낮춰가지고 이 두께를 조금 더 이렇게 얇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나무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이 지금 대충 다 완성이 됐는데 우리가 전형적인 그 어떤 무늬목 스타일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죠. 그러죠. 무늬목하고 모양목하고 중간 정도 얽혀 있는 이제 그 정도 모습인데 자 우리 그 부감독님 2박 3일간 진짜 애쓰셨습니다. 진짜 이 뭐라 그럴까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 국어 선생들만 쓰는 말이에요. 이 괄목상대라는 말이 선비는 사흘을 만에 봤을 때는 그냥 보면 모른답니다. 눈을 비비고 봐야 된대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부감독님 실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 이 작업을 하고 나면은 또 의리 들어온 나무가 또 있죠? 네. 그것도 또 찍어야죠? 또 찍어요, 이것도? 찍어야죠, 당연히. 그런 진짜 명품 소나무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재생되는가, 이걸 또 보여줘야죠, 우리가. 예. 자, 근데 제가 이 소나무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부감독님. 네.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남들한테 잘 하는 편입니까? 안 하는 편입니까? 잘 안 하죠. 왜 안 하죠? 네? 왜 안 하죠? 글쎄, 왜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든 상황을 뭐랄까 자꾸 떠올리기 싫다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이. 힘든 시절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군청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딱 둘이 이렇게 트럭을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딱 기회가 됐는데, 트럭을 딱 타고 나서 그분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런 거니, 저는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그래요.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게 농원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마치 그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는 거니, 초등학교 나온 나도 이만큼 했는데 대학교까지 졸업한 너는 뭐냐 이렇게 들리더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의 엄청난 자신감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점일 수도 있고 치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공개한다라고 하는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나는 참 대단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키 작은 것도 과감히 공개하고 응? 눈 적은 것도 과감히 공개하고 저 눈 적죠? 그러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오해를 했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그분한테서 가져온 나무입니다. 네, 그분한테 이 소재 때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이게 우리 예술분재원은 역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나무예요. 하여튼 오래됐어요. 네, 초창기에 이렇게 분재원 챙길 때 했던 나무인데, 이 나무를 보면 지대, 이건 비쌀 것 같아요 해서 아예 가격을 안 물어봐요. 그렇게 안 비싼데. 승용차보다도 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사소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고, 이제 그분 자제분들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직접적인 갈등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조금 얽혀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분이 단단히 오해를 하셨는지, 우리 하우스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비교적 가까운 데 계시는 분인데도 한 번도 와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소모로 열심히 그 댁을 한 번씩 들어갔었거든요. 예.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우스가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맺히니까 서운했어요? 예, 많이 서운했죠. 예. 그분이 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주는 것이 아니고, 빈말이라도, 얼마나 고생했냐고, 뭐 얘기해가지고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랐는데, 네.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점차 이렇게 발길을 끊었어요. 그분하고. 그래가지고 한 2, 3년 정도 지났을까? 명절 때가 되니까 그분한테서 진짜 모처럼 전화가 왔어요. 이 8월 추석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8월 추석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를 해오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 선생, 철사 좀 있는가? 이 철사 감는 걸라고 하셨던 나무가. 철사를 감으시려고. 근데 그때 참 저는 그분이 참 야속하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정작 어려울 때는 얼굴 한번 안 비치던 분이 정작 자기가 아쉬우니까 저렇게 전화를 또 하시는구나. 근데 사는 것이 참 이렇게 단순하고 쉬우면은 제가 진작에 아마 돌을 깨쳐가지고 해탈을 해서 신선이 되었을 겁니다. 진짜로요? 네. 아주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가 계속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어가지고 그때 그분이 왜 많이 내가 없다라고 얘기할 줄 알 텐데 있어도 없다라고 얘기할 줄 알 텐데 왜 전화를 했을까? 근데 아주 제 스스로 얻은 결론이지만은 그분은 그때 겉으로는 철사를 빌릴 목적이었지만은 속에서는 화해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를 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철사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걸 겉만 보고 저는 그냥 거절해버린 거죠. 이제 그분은 지금 세상에 안 계십니다. 세상에 안 계시는데 그분을 그 마음을 받아줄 기회를 저는 영영 잊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렸네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그분 생각을 하곤 해요. 시골에서 그래도 분재에서 전국적인 명성은 날리지는 못했지만은 나름 이렇게 실력이 좀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그 분재 채널 1강이 나무를 죽이는 방법이잖아요. 네. 분재를 죽이는 방법. 그분한테 배운 것이 나무를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네. 처음 배운 것이. 제가 분재 이렇게 초창기 시절에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고 또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사소하게 그래 갈등이 쌓이고 또 오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갖게 됐었는데 글쎄 우리 부감독님도 어렵고 힘든 시절을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내가 키가 크지 못한 것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랬다. 애들 어떤 표정 짓는 줄 알아요? 모르죠. 그렇게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학생 중 하나가 수업 끝나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학생 이름은 내가 두고두고 못 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살면서 오해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오해가 안 생길 수가 없고 또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네. 그 갈등과 오해가 풀리는 방법도 다양하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이 뭐라 그럴까 언행을 말과 행동을 상대방이 할 때 저분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저 고민해 보면은 의로 저 사람들은 의로 많이 저한테 화해를 청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가르쳐 준 것이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좀 많이 각별해요. 각별하고, 그래서 이 좋은 나무를 우리 부감독님이 2박 3일간, 아니다, 3박 2일, 2박 3일이죠? 이틀하고 한나절 동안 굵은 철사 써가면서 진짜 열심히 손을 봐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이 분을 깨서 새로 마련한 분에게 분 교체하는 모습까지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내년 봄에 분갈이 하면서 그냥 그릇대로 분을 바꾸는 걸로. 그렇죠. 그러고서 이거 좀 땡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땡기는 건 내년 가을에 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부감독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구독자 수 증가가 조금 주춤하거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고 가세요. 아, 구독 누르셨던 분이 또 누르시면 안 돼요. 구독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예술문제원 부감독 방윤재 그리고 상머슴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